지금 현재 유튜브에도 유니티 유튜브에도 로드맵 세션이 올라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봤었던 그 GDC 로드맵 세션을 제가 한번 좀 리캡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근데 아무래도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음, 그걸 좀 많이 축약을 해서 네, 여러분께 좀 전반적으로 훑어드리고요. 여기 소개되는 기능 하나하나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 6과 관련 그리고 그 이후에 로드맵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기능들 되게 많은데 이게 다 유니티 기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 나오는 기능들인데 이것들을 당연히 다 다루는 거는 시간이 안 되고요. 네. 이게 힘들겠네요. 몇 가지만 네. 좀 특징적인 것들만 몇 가지 좀 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크립트 렌더 파이프라인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URP, HDRP 두 개를 중심으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는 유니티 6부터는 이 SRP, 뭐 URP가 됐든 HDRP가 됐든 이게 음흠. 기본으로 될 거고 빌트인 파이프라인은 그동안 빌트인 파이프라인이 기본 파이프라인이었거든요. 맞아요.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하면은 뭐 고르긴 하지만 음, 어쨌든 기본은 빌트인이고 음. 그래서 추가로 뭐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URP나 HDRP를 적용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냥 이 SRP 기반의 URP나 HDRP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음, 빌트인을 완전히 없애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음. 아무래도 기존 프로젝트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빌트인을 없애진 않지만 그리고 기본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URP겠죠. 네. 그래서 기본은 URP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미 90% 이상이 이 SRP 기반, 뭐 URP가 됐든 HDRP가 됐든, 뭐 URP 2D가 됐든 3D가 됐든 네. 이 SRP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90% 이상 사용을 하시거든요. PC 플랫폼이나 콘솔은 2023년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맞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다고 해도 뭐 음.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URP, HDRP 이런 걸 기본 파이프라인으로 되겠다라는 뭐 적절한 시점이 된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실 때 러닝 커브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음흠. 저희가 최근에는 샘플 아니면 이런 레퍼런스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죠.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URP 3D 샘플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D 게임 같은 경우는 해피 하베스트 맞아요. 프로젝트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외에도 좀 작은 기능 단위의 샘플들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다 이걸 일일이 다 그동안 소개 못한 것들이 많긴 한데 패키지 매니저에서 무슨 패키지를 하다 보면은 샘플 탭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샘플 탭에 항상 웬만한 그런 참고할 만한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스텀 렌더 패스 관련이라든가 뭐 쉐이더 그래프, VX 그래프 네. 뭐 등등등 샘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쉐이더 그래프도 노드 레퍼런스 샘플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샘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나온다. 샘플 탭에 가보시면은 네. 샘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노드를 설명해주는 샘플들을 만든 거예요. 이 노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이 노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해서 굉장히 많죠. 양이 진짜 많은데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왜 고라니님이 맞아요. 네. 진짜 피땀 흘려서 만든 영상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직도 그 인기 있습니다. 그게 인기가 있는 만큼 이 노드에 대한 설명은 사실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샘플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되게 바이블하게 약간 백과사전 느낌처럼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싶은 그런 노드 레퍼런스가 지금 다 이렇게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와, 좋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패키지 매니저 들어가시고 그 패키지의 샘플 탭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그리고 또 넘어가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영상이 하나 더. 근데 이런 종합 샘플 같은 것도 있어요. 와, 건물까지? 그래서 미니어처 같다. 맞아요. 이거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패러렐 네. 기능들을 사용하는 샘플들, 그리고 뭐 오케이. 버텍스를 웨이브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네. 이 만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효과들, 뭐 예를 들어 뭐 카툰 렌더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샘플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샘플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샘플 탭에 그렇습니다. 피처 이그젠플. 요거를 이제 받으시면 되겠네요. 또 패키지 매니저에서 네, 좋습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와, 좋다. 네.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던 사실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렌더링 퍼포먼스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쵸. 이제 GPU 기반으로 뭐 오클루전 컬링이라든가 플러스텀 컬링이라든가 그런 GPU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CPU로 모든 걸 진행했을 때보다 GPU로 이런 것들을 워크로드를 분산시키면 그만큼 퍼포먼스 이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업스케일 필터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렌더링을 할 때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픽셀 부하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해상도 작게 그리고 그걸 업스케일 필터링을 잘 해가지고 깔끔하게 업스케일 되도록 그런 필터들도 많이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렌더 그래프라는 기능을 통해서 좀 이 렌더 파이프라인, 렌더 펫을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만큼 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도 뭐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렸듯이 포스트 프로세싱도 쉐이더 그래프를 통해서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이미 있는 기존의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도 우리 게임에 맞게 또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아니면 최적화해서 새로 만들 필요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VFX 그래프 같은 경우도 HLSL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 한 땀 한 땀 뭐 다 조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블록화 해가지고 어떤 파티클 만들고 싶으면 이 블럭을 써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블록화를 해둬가지고 좀 사용하기 쉬워지게 네. 뭐 그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 계속 뭐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쉐이더 그래프 쪽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쉐이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조금 달라진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색깔이 있어요. 그 약간 좀 이 노드의 형태가 네. 약간 좀 바뀌었네요. 좀 되게 맞습니다. 플랫하게. 맞습니다. 이게 히트맵이라는 기능인데요. 히트맵. 네, 히트맵이라는 기능인데 예전에는 쉐이더 노드를 사용했을 때 이 노드가 뭐 성능이 얼마나 작동하는지 이게 무거운 노드인지 가벼운 노드인지 사실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네. 뭐 이걸 물론 당연히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이걸 작성하고 이걸 어셈블리로 돌려보면은 그만큼 이 명령 개수를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 부하가 있는 거구나 하고 그런 걸 파악이 가능한데 사실 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 노드 그래프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어떤 노드가 얼마나 비싸고 그런 것들을 사실 파악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시각적으로 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방에도 나왔는데 무거우면 빨간색, 가벼우면 초록색인가요? 라고 네, 주셨습니다. 딱 느낌이 오죠.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래픽적으로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프로브인데 라이트 프로브를 예전엔 한 땀 한 땀 박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같은 경우는 볼륨 세팅해주면 자동으로 쫙 깔리고 그리고 또 더 최적화도 잘 돼 있고 그런 라이트 프로브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타임 오브 데이 같은 기능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 밤용 세트 만들고 낮용 세트 만들고 그래서 그걸 좀 프로그래밍으로 보관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타임 오브 데이를 어느 정도 우회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피드 트리 같은 경우는 스피드 트리 임포터가 좀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는 스피드 트리 툴 따로 유니티 가져오고 나서 뭐 세팅 따로 뭔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임포터가 개선이 돼서 이 인테그레이션이 좀 더 수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외부 파일을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하는 이런 패키지도 계속 추가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런 건 좀 애매하긴 했어요. 스피드 트리가 유니티 건데 이제 사용하는 사실 막 어느 정도 좀 불편한 게 좀 있긴 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AI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일화를 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거 주판이죠, 주판. 제이님까지는 네. 아시는구나. 이 주판을 저도 초등학교 나이고 한 국민학생 그때만 보고 저는 국민학생 좀 이제 2학년 때까지 하다가 그쵸. 제가 3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국민학생까지는 이거 봤는데 국민은 제가 본 적 전혀 없어요.
완전 고대 인물이죠. 초등학교를 나왔다. 부럽다. 난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아, 국민학교 교육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가방끈이 짧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아마 그 실물은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사실 근데 뭐 제 세대 같은 저 같은 국민학생 세대 같은 경우 이게 거의 필수였거든요. 어릴 때 다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네네. 학원에서 주판 학원이 따로 있을 와, 정도였어요. 주판학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네, 신세계네요, 신세계. 네. 네. 그래서 진짜 국민학교 마치고 이제 주판학원 갔다가 주판 배우고 딱 나왔는데 오늘 주판학원에서 나왔는데 그 위층에 컴퓨터 학원이 생겼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컴퓨터 학원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니까 이제 거기 선생님 나와서 호객 활동을 했거든. 나와서 네. 애들아 게임하고 가지 않을래 하면서 게임으로 꼬셨어. 야, 벌써 그때부터 게임을. 네. 그래서 낚여가지고 청청 낚여가지고 올라갔지. 게임 한 판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거기 막 로토스 막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되게 신세계인 거예요. 이게 난 분명히 몇 분 전만 해도 막 주판 두들기 왔는데 올라오니까 뭐 컴퓨터 따닥따닥 하니까 계산이 쫙 되는 거야. 이 장난 아니구나. 컴퓨터를 그때부터 배우니까. 이제 컴퓨터의 길을 걸으신 그쵸. 겁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완전 진로가 글로 굳어졌어요. 딱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이제 그 인터넷 산업혁명 시작된 딱 그 시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당연히 다 업무할 때도 컴퓨터를 쓰고 있고 컴퓨터 안 쓰는 업무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요 핸드폰도 이제 뭐 그쵸. 개인용 컴퓨터죠. 그렇죠. 개인용 컴퓨터고 그리고 요 스마트워치도 어쩌면 뭐 컴퓨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의 삶을 딱 바꿨듯이 네. 이제는 그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이제 우리 삶을 바꾸는 그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당장에 보면은 이 AI 없이는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이제 코딩을 하다가 챗GPT나 코파일럿 없이 코딩을 한다? 그럼 이제 까마득해. 어떻게 하지? 물론 이제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이제 그 생성형 AI가 큰 화두긴 하지만 프로그래머한테도 지금 AI가 큰 화두예요. 맞아요. 네. 지금 거의 뭐 보조 역할로 톡톡히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 맞아요. 라는 게 지금 벌써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니티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이 AI를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가 있다, 보완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AI가 여러분의 워크플로우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보완하는 거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관련 솔루션들이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 스프라이트도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 뮤즈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프라이트도 생성을 할 수 있고, 텍스처도 그 3D 오브젝트 입힌 텍스처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그게 다 구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텍스처를 생성하고 나면 이 오브젝트 UV 랩핑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AI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UV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뮤즈라는 서비스는 이런 통합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여러분의 작업 워크플로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뮤즈 챗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쓰실 것 같고요. 뮤즈 챗뿐만이 아니고 뭐 스프라이트 만들어주는 거라든가 텍스처 만들어주는 거, 이런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BAB라고 해가지고 로직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 로직이다 하면 예전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코딩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래프로 몇 가지 세팅을 하면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제 코드도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운드 이펙트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저런 걸 다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중이라고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 이제 막바지 중이고요. 이것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하나 떼고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는 아니에요. 이미 이런 비슷한 솔루션들이 뭐 이미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AI를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센티스 같은 경우는 뮤즈랑 다르게 뮤즈는 이제
컨텐츠를 생성할 때 그런 제작 워크플로우를 개선해 주는 거고, 음흠. 이 센티스는 AI를 런타임에서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예 컨텐츠화가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ML 에이전트는 저희가 여러 번 소개했어서 그쵸. ML 에이전트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ML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 유니티 안에서 뭔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강화학습. 근데 이 센티스는 그 반대로 학습한 결과물을 갖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ML 에이전트를 여러 번 소개하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이 AI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걸 딱 훈련하고 막 학습 모델 만들어내는 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네. 전문 지식이 없으면은 내가 원하는 모델 만드니까 그게 여간 쉬운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센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갖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센티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 웹캠 이미지 인식을 해가지고 손을 추적하는 거예요. 비슷한 솔루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블레이즈 핸드라든가 바디픽스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뭐 똑똑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럼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AI 전문가 아니야. 근데 이런 웹캠에서 뭔가 손을 추적 만드는 뭔가 만들어 놓은 거, 학습한 모델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센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긴 예시로는 웹캠을 하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스피치 투 텍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유니티에서 센티스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런 걸 다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까 이거 그거였나? 아까 미주. 네, 아까 미주였군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용하기도 계속 쉽도록 그런 뭐 이런 UI 시스템들 많이 있잖아요. 홈피 UI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것도 유니티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센티스 같은 경우는 온디맨드에서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네. 서버 통신을 해서 이렇게 AI 생성 모델을 얻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엔진 안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모델을 뭐 오닉스라든가 포맷을 통해서 그걸 디바이스에 담고 이 디바이스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이 먹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는 최적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돌려야 되니까 맞아요. 모바일에서 돌릴 수 있도록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더 그래프로 좀 다시 넘어가서요. 쉐이더 그래프도 계속 저희가 UX, UI를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좀 주제가 확확 넘어간 느낌이 있긴 한데 네. 되게 긴 세션을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확확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쉐이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것도 러닝 커브가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걸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템플릿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생성하면은 그냥 딱 뭔가 빈 노드 몇 개만 나왔는데 이제는 이 템플릿을 생성한 창이 나와요. 팝업이 나와요. 내가 약간 원하는 모양과 비슷한 그런 템플릿 선택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 좀 가이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계속 루핑하는 이펙트냐 아니면 방송을 터진 이펙트냐 뭐 그런 걸 몇 가지 선택을 해서 그 템플릿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쉐이더 그래프를 UI에도 쓸 수 있도록 UI 노드가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3D 오브젝트에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풀스크린 이펙트도 만들 수 있고 이제 UI까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는 URP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능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충돌 정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펙트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요거는 UGI, UI 쉐이더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캔버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버튼이라든가 캔버스에 들어가는 그런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와우. 그래서 여기는 뭐 색이 변하는 그런 샘플 같은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또 저희가 세이프 보이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보이스 채팅인데 보이스 채팅에도 AI를 끼얹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가 막 욕을 해. 그럼 여기 아. 필터링 되는 거죠. 너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알아서 예, 여기 예. 엔드레스 있다 딱 필터링을 걸러서 못 듣게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멘탈을 지켜주는 멘탈 지켜주는 네, 아주 그런 방금 훌륭한 보안관 기능입니다. 느낌이네요. 막 하다 보면 사실 요즘 뭐 챗도 많이 하지만 보이스로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보이스 할 때도 사실 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뭐 음. 엄마란 단어도 일마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다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돼 그렇죠. 약간 있다고 회피 방법이 좀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있는데 보이스는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이스는 AI를 활용할 수가 당연히 AI를 활용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다만 요 개발팀에 물어봤는데 한국어는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네. 하네요. 다만 채팅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 채팅까지. 네. 그래서 채팅도 당연히 AI를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그 AI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랑 비슷한 단어, 여러 가지 우회책들이 굉장히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AI를 통해서 뭐 필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다. 네. 여러분들의 멘탈 지켜주는 네. 이거는 세이프 텍스트와 세이프 보이스 기능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네. 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스님 물어보신 게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선택할 때도 이 빌드 타겟 선택하는 게 요즘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단순화돼 있는데 이제 빌드 프로필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드 프로필도 만들어서 네. 그런 타겟 관리를 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플랫폼 브라우저라는 걸 추가를 해가지고 네네. 이것도 좀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빌드 프로파일 창이 뭔가 상당히 많이 개편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드 관리, 아니면 타겟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웹 플랫폼도 저희가 사실 그게 있어요. 예전에 웹젤리라는 그 유니티에서 플랫폼 선택할 때 보면 웹젤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웹으로 바뀐 이제 그냥 유니티 웹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웹 GPU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웹 GPU도 쓸 수가 있고 웹 GL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이름을 웹 GL만 쓰는 게 아니고 웹 GPU도 쓰니까 그냥 이 플랫폼 이름 웹 GPU로 그냥 웹으로 유니티 웹으로 바꿨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웹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계속 또 윈도우도 보면은 인텔 기반이고 ARM 기반의 윈도우 맞아요. 네. 특히나 이 약간 좀 가벼운 노트북. 맞아요. 네,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인텔이나 그런 AMD 쪽이 아니고 진짜 ARM 쪽으로. 맞아요. 네, 그 칩을 쓰는 기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런타임뿐만이 아니고 에디터 자체에서도 그 ARM 기반의 장비에서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여러분 그 포터블 기기에서도 포터블 기기에서는 안 된 게 사실 많거든요. 사실 실제로 돌려보면. 네네. 근데 유니티는 돌아간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휴가 가서 비행기 안에서도 하고 뭐 차 안에서 뒷자리에서 앉아서 비행기 안에서도 유니티를 그렇죠. 열심히 일해라 노예가 할 수 있도록 ARM 기반의 장비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끝으로 엑셀까지 시간 관계상 엑셀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AR 파운데이션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관련 템플릿, 샘플 그런 것들을 열심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애플 비전 프로, 비전 OS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괜찮은 게 뭐 아까도 잠깐 소개하긴 했지만 플레이 투 디바이스라는 기능이 굉장히 괜찮아요. 맞아요. 네. 플레이 투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고, 원래 그동안은 어떤 기계에 띄우려면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고 빌드를 하고 그 빌드 결과물을 디바이스에 올리고 테스트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플레이 투 디바이스는 이 빌드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에디터에서 작업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디바이스 아니면 시뮬레이터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그걸 반영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발 이터레이션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에디터에서 지금 똑같이 컨텐츠가 동기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플레이 투 디바이스도 저희가 뭐 방송으로 소개를 하긴 했지만 제가 뭐 상세한 사용법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엑셀도 관련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음.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 시간 관계상 네. 계속 넘어가고요. 여러 마지막으로, 가지. 딱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 VR에서 보게 되면 텍스트가 항상 문제였어요. 네, 해상도 때문에. 해상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 텍스트를 보는 것까지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컴포지션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텍스트를 잘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가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저 오른쪽 게 훨씬 잘 익히는군요. 그래서 이제 VR 안에서도 뭐 글자를 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게 텍스트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뭐 VR 특히 모든 게임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VR에선 이런 뭐 튜토리얼이라든가 뭐 가이드라든가 그런 걸 텍스트를 최대한 안 쓰고 아이콘으로 뭔가 맞아요. 오브젝트로 그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용이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유튜브 저희 유니티 채널에도 GD 세션들이 아직까지 다 안 올라가긴 했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세션들을 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들 다 영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한국 시장에 맞게도 저희가 뭐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거나 네. 아니면 그런 유니티 세션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 저희가 계속 이런 좀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